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세계를 본다. 정상이 뭘까? 다시 한번 묻게 돼요. 그런 걸 다 보고 나서 이번 무의식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책이 진짜 명저급에 해당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일대 교수잖아. 근데 이 보통 신경과학자들이 순수한 뭐 시냅스 네브레이크의 그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더 신뢰하는 게 임상적으로 진짜 그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수십 명을 만나보고 10년 이상 만나보고 많은 임상 체험해갖고 그 다음에 신경생리학을 전문가적으로 안목을 가진 사람이 그 환자를 오랫동안 접하면서 그럼 그 사람들 속에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조금 전에 요약해드리면 내 가까운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 형태는 맞는데 감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느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걸 카프그라 정문이라고 그러고 내 몸의 일부가 내 것처럼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왼수의 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팔을 달고 달았어요. 이 팔이 생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팔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잘라내야 돼요. 이 핵심은 잘라내야 돼요. 왜 잘라내야 될까요?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팔이 아니에요. 오직 심리적인 문제만 일으켜요. 생리적으로 작동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이 팔을 그냥 달고 못 살까? 이걸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의 시스템, 바로 의식하고 무의식이 함께 작동하는 전체로서 인간을 보게 됩니다. 그 전체가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오늘 결론 중에 하나인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무의식이라는 책에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의식하고 무의식이 이제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자우의 분리 실험입니다. 그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1960년대, 70년대 연구가 많이 됐어요. 간질병이 일어나면 간질병은 이제 브레인에 방전이 일어난 거예요. 전기를 제어 못해갖고 번개가 치는 거예요. 장하게. 번개불입니다. 간지발작. 입에 거품 물고 벌 뜨는 거 있잖아요. 간질발작이 일어나는 거는 대발작이 일어나면 이쪽에서 만약 오른쪽 브레인에서 불이 붙었다 하면 이게 왼쪽 브레인으로 넘어가요. 덜불처럼.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면 대발작인 경우는 그게 1970년대 시도했던 게 뭐냐면 브레인을 잘라버려요. 반을 잘라요. 두개골 열고 왼쪽 브레인, 오른쪽 브레인이 신경섬유로 몇 개로 연결됐냐면 2억 개, 구체적으로 한 2억 5천 개의 신경섬유로 이걸 코파스칼로섬이라고 그래요. 쫙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쫙 잘라요. 그러면 브레인이 이렇게 연결됐다가 덜렁덜렁, 좌뇌 우뇌 덜렁덜렁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그럼 보통 좌뇌 우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거 분리해갖고 이걸 조사해갖고 노벨상을 받아요. 바로 1970년 무렵에 로저 스펠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신경과학자가 분리뇌를 엄밀히 측정해갖고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밝혀내면서 그때부터 이제 70년대, 80년대 좌뇌 우뇌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 중에 뭐냐면 좌뇌 우뇌가 분리돼도 전문가가 아니면 저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잘 몰라요. 전문가가 쭉 굉장히 분석을 해봤더니 한 사람 속에, 한 사람의 두개골 속에 2명의 자아가 있다. 뭐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게 조금 잘못된 개념이에요. 2명의 자아가 아닙니다. 자, 브레인이 물리적으로 2개가 됐어요. 그러면 2사람일까요? 내 몸 속에 있잖아요. 내 브레인 속에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2개가 분리됐는데 측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는 해석이 이게 각자 하나가 독립된 2명이다 생각했는데 더 엄밀히 측정했더니 하나의 사람,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셀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반대로 뭐냐 하면 다중인격입니다. 이 무의식 책의 하이라이트 편은 목류병 편하고 바로 다중인격 편입니다. 다중인격은 뭐냐 하면 간단해요. 자, 다중인격 빨리 이야기 드릴게요. 다중인격 들어보셨죠? 보통 사람 속에도 약간 다중인격적 사람이 있어갖고 뭐 이렇게 좀 비난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약간 그런 끼가 있는데 실제로 병리적으로 다중인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이 책에서 나온 예가 뭐냐 하면 한 사람 속에 4명의 사람이 들어서 고 있는 4명의 다중인격이 그 실명으로 다 나와요. 실례로 다 나와요, 이게. 50대 아줌마를 합시다. 50대 여성분이라 합시다. 그러면 다중인격이 어떻게 된다면 이 사람이 10대 소녀, 그 다음에 20대 젊은 아가씨, 그 다음에 뭐 50대 아주머니,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 구체적으로 4명이 있다 그래요. 그럼 다중인격이라는 게 왜 생겼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팔에 상처가 났다 합시다. 이 만약에 뭐 못에 찔렸거나 이 상처가 나면 조금 있으면 벌겋게 되고 고름이 생기죠. 벌겋게 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 모세혈관들이 막 굵어져가 혈관이 굵어져서 그런 거예요. 혈관이 왜 굵어지냐면 혈관이 팽창을 하면 그 혈관 벽 사이로 텀이 생겨요. 그 텀으로 백혈구가 나와갖고 이 상처난 부위는 외부에 박테리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잖아요. 그 박테리아를 잡아 죽여야 돼요. 됐죠?
그러면 박테리아를 죽이는 백혈구, 바로 T세포, B세포, 특히 T세포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다음 더 중요한 아메바 세포, 예, 그런 세포들이 나와야 돼요. 대식 세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대식 세포들이 그 침입한 박테리아를 잡아 죽여요. 그 호중구 세포 같은 거는 박테리아 10마리 찔러 죽여요. 일단 그러면 고름이 생겨요. 고름이 뭔지 알아요? 그 박테리아하고 장렬하게 싸워 죽었는 우리 편, 바로 백혈구의 무덤입니다. 자, 고름이 딱 되고 나면 상체가 아물기 시작하죠. 다 알죠? 그 어른들이 애들 이렇게 고름이 쫙 생기면 고름 쪽 짜고 나면 이렇게 딱지가 앉고 딱지가 똑 떨어지면 상체가 다 아물잖아요. 됐죠? 다 오셨죠? 그런데 잘 보세요. 상체가 아물고 나서 상체 흔적이 났죠. 흉터가 남죠. 흉터가 뭡니까? 상체가 나면, 자, 여기 고름이 생기면 이게 번지면 안 되죠. 그러면 팔 잘라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처가 생기면 감염된 그 부위를 딱 테두리를 쳐요. 그 테두리를 뭘 쳐요? 뭐 콜라겐이나 그 여러 가지 그 로퍼 형태의 그 단백질이 나와요. 탄력 있고 노포 형태의 단백질이 여기 막을 세워요. 막을.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요. 그 안에만 박테리아들이 우울거리는 울타리를 딱 치고 백혈구들이 들어와갖고 막 다 일망타진을 하고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고름을 쭉 짜고 나면 상체 딱지가 앉고 딱지만 띄면 다 났잖아요. 다 나도 울타리는 남잖아요. 그 울타리가 많아지는 걸 브레인에서 다중인격이라고 해요. 그걸 요 안에 버전을 바꾸면 그게 다중인격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4명의 다중인격을 가졌다면 상처가 4군데 났다는 거예요. 거의 한 10년, 5년 주기로 상처가 났다. 뭐야? 전부 다 심리적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진짜 이 책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 4명의 다중인격이 있는 경우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엄청 학대받고, 예, 왕따당하고 이게 충격적으로 왔는 사건이 4건이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그 책에. 밝혀내면 어떻게